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오늘도 자리했고요. 오늘 뉴페이스 출연합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인원 변경이 좀 자주 있었는데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앞으로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국가대표 AI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7월 말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슈 보고 아 맞다 이런 일정이 있었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용호상박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을 법한 이벤트였습니다. 그 이벤트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GPU, 데이터, 인재 등 핵심 자원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누가 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5개의 그룹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NC, LG,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정예팀입니다.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저희는 좀 상장사 기준으로만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필요사는 상장사 아니지 않냐? 근데 관련주들이 워낙 많아갖고 LG 팀에 저희가 함께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5개의 팀을 중심으로 이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AI를 이끌어 갈 텐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팀 한번 쫙 보셨을 텐데 기대되는 팀 있으십니까? 일단 가장 좀 유력하다고 좀 보는 팀은 좀 네이버 클라우드가 좀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탑픽주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죠. 네, 네이버의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단순한 기대 요인들보다는 네. 일단 이 소버린 AI 전략이 원하는 가장 현재 좀 유사한 방향성들을 좀 제시했다는 관점에서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기대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후에 좀 이제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오늘 국가대표가 선발됐더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는 카카오 어디 갔냐? 네. 코난 테크놀로지 어디 갔냐? 솔트룩스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오늘 아까 시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엄청 떨어졌죠. 네. 솔트룩스도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희비 교차가 좀 나왔는데 이 대응 전략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0개 컨소시엄사 중에서 오늘 좀 5개 정도가 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연말까지 이 5개 이 기업이 해당되는 이 추론 모델을 갖고 다시금 좀 경쟁을 해서 한 팀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개 팀이 최종적으로는 한 2027년도까지 최종 경쟁 체제 안에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2팀만이 좀 남게 되고 이 부분이 이 국가대표 AI로서에 대한 이 기능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 일단 기대감이 좀 컸던 카카오와 이제 KT 컨소시엄이 좀 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속해있던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 주가 좀 급락하는 어떤 배경이 좀 됐는데 일단 오늘 하루짜로 좀 악재로 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인가라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시장이 어떤 주목하는 부분들은 소버린 AI 정책들 단순하게 국가가 밀어주는 이 대표적인 AI 모델을 좀 개발한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정책 수혜가 일단 이번에 이 컨소시엄에 대한 어떤 이 희비로 인해서 일부 좀 옥석갈 얘기는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뭐 정부 주도에서 뭐 GPU를 좀 대여한다든가 여기에 관련된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재원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업들에 대한 자체 자금으로서 이용하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재정을 좀 통해서 개발 성과를 좀 만들어낸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들이 자체적인 어떤 자금 조달을 통해서 좀 개발하는 여력들보다는 약간의 온도차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버린 AI 정책들의 관점에서는 이번에 컨소시엄의 5개 기업이 선정된 기업들이 수혜가 좀 있을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끝난 것이 아니라 AI 기조의 어떤 확장 성과들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다양한 용도에서에 대한 이 기술 고도화는 좀 있을 수 있다는 관점. 특히나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적 어떤 기술 개발 구현도를 좀 감안해 봤을 때 뭐 오늘의 어떤 성과보다는 앞으로 충분히 반전을 좀 모색할 만한 기술적인 어떤 요인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가대표에 선발이 안 됐을 뿐이지 각자 고유의 또 갖고 있는 기술력들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포인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출연해 주신 이화진 과장님, 저희가 뭐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 후에도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 그래서 오늘 정책발로 AI 소프트웨어 드디어 다시 올라가냐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어보고 싶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궁금해요. 이거 오늘 국가대표 발표 나오기 전에 사실 AI 소프트웨어 저는 죽상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주가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발표된다고 수급이나 모멘텀 잠깐 살아날 것 같으세요? 저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게 물론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기관을 샀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오늘 카카오가 떨어진 이유도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야 하이퍼 글로벌을 이미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카나를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완벽하게 시장에서 나온 그 모델이 없습니다. 고유 기술력이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11월 달에 오픈 AI와 시너지 효과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네이버가 이쪽 기술은 좀 앞서 있는 거고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일단 가입자 수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과 관련된 AI 기술을 계속 이제 통신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계속 부각되어 왔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솔트루스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은 대다수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B2G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트루스도 작년 3분기 때 흑자 전환된 게 정부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나왔던 AI 그 독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대부분 다 공공기관이나 통계청과 이쪽으로 모델을 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은 향후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B2G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겠죠. 보통 이게 줄어든 게 그동안 국책 과제로 써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 아마 내일 네이버와 카카오 리포트가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모멘텀이 대부분 이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소본 AI가 나온 이유가 그만큼 이미 이런 LLM 모델과 같은 B2C 같은 경우는 물론 네이버도 수익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나마 유일하게 B2C 쪽에 수익이 그게 크게 나오는 데가 네이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솔트루스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남아 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와 시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이 정책발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좀 상승세 탈 것 같으세요? 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메타나 저 아마존과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뭐 메타도 스케일 AI를 인수하는 데만도 20조 원이 들었는데 네이버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35조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써버린 AI를 출시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쪽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GPU 아까 한 1,000대 정도 확보를 했다고 했죠. 실제적으로 이것만 하는 비용이 한 1,500억 정도가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게 탈락했던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R&D 비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나중에 보강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는 향후에 대한 모멘텀을 아마 주가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발로 올라갈 수 있는 AI. 그러면 우리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변영희 대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탑픽 종목 아까 네이버 팀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이버 팀의 상장사는 네이버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이버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두 가지 요인입니다. 오늘 소버린 AI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 좀 상회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 특히나 지난 1분기에서 확인됐던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이 성과가 이번 2분기에 확장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AI 사업 전환에 가장 큰 효과가 좀 2분기부터 좀 복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부분에 대한 증가세 그리고 광고 수익 부분에 대한 실적 기저 효과들이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버린 AI 정책 부분에서 2027년도에 두 개 팀이 좀 남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근거 있는 부분들이 이 국민의 이 AI 접근성에 관련 활용도 방안 관점에서 현재 이 AI 개발 방향성을 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좀 충족시키는 그런 영향들을 좀 감안할 때 네이버의 경우에는 상당한 좀 수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 25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5만 6천 원 목표가입니다. 21만 원 손절가고요. 자, 이어서 이화진 과장님은요. 지금 AI 탑픽은 어디예요? 저도 일단 네이버를 가지고 왔는데 좋군요, 여기가 확실히. 내용이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내일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 급등을 했죠. 정권이 바뀐 이후에 네이버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계속 꾸준히 팔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수급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만약에 8월 8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네이버는 이와 관련된 향후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이제 하이브 클러브 X와 관련된 싱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독자적인 모델로서 향후에 탑2까지 남아있을 유일한 좀 기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내일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뒤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은 뭐 그렇다 치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추가적인 질문은 네이버가 우리 AI 소프트웨어가 막 좋아져가지고 그 전에는 흐름에서 우리 네이버 20만 원 이하에 사면 너무 잘 매수하는 거다 이런 뭐 통론이 좀 있었잖아요, 다 같이.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밸류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이버 22만 원 이하 정도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혹시? 매수한다면? 저는 만약에 넥스트레이트 8시 지났네요. 일단은 뭐 네. 넥스트레이트 살 수 있으면 샀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장 시작했을 때 넥스트레이트 이제 개장 전에 저는 매수하는 가격이 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보는 모멘텀이 결국 네이버에 대한 지금 광고 수익이나 단순하게 뭐 이커머스보다도 향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더 깊게 좀 볼 수 있다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조선주가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악재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오션이 이제 투자 주의 종목에 지정이 됐고 장중에 7%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조선 빅3가 이제 마스가 TF를 출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할 예정이지만 국내 안에서는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4%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고점 우려 또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변영인 대표님, 오늘 뭐 대한조선도 지난 거래일에서 상장을 해서 쭉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조선주도 지금 고점 우려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오늘 조선주의 흐름을 보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을 일부 좀 축소시키긴 했지만 투자주에 관련된 어떤 수급 정체가 좀 반영이 됐고요. HJ중공업이 오늘 일단 TF 구성 펀드로 해당되는 조선사, 중소형 조선사를 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들이 기대 심리가 좀 작용되면서 오늘 수급의 어떤 양분화를 좀 이루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1,500억 달러, 하나로 한 200조 원에 관련된 이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조선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강화하는 그런 전략일 텐데 일단 신규 조선소를 좀 건설하시는 부분들 또는 항만이라든가 기타 좀 부과되고 있는 MRO 기지에 관련된 건설 부분들 이 부분은 TF팀에 대한 구성이 현재 좀 시작이 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 일단 확정적인 어떤 기조들은 좀 본격화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서 많이 좀 반영을 했지만 해당되는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구간 안에서는 오히려 좀 확장성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처럼 빠진 날 조선주는 오늘이 매수할 찬스였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오늘이 매수 찬스였을까요? 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올해 3월이나 작년 12월부터 뭐 미국과 관련된 뭐 MRO 뭐 이런 관련 이슈들은 부각이 되어 왔었고 특히나 이제 실적도 다 마무리가 됐죠. 이제 특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항상 조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5%, 7% 보통 한 자릿수 성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도 이번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왔죠. 11%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우리가 1분기 때 얘기를 해왔던 것들이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성과 물량들이 해소되면서 고성과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이 나왔다. 그러면 3분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대적인 그 수치 자체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조선주 주가들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이런 프리미엄에 관련
관련된 미국과의 조선소 그런 시너지는 충분히 전 주가에 개인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추후에 여기서 얼마만큼 수주를 받을 수 있냐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야, 물론 필리조선소가 지금 당장은 한 척, 두 척 정도밖에 건조를 못하긴 하지만은 2030년 지나면은 한 10척 정도는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캐펙스 확장에 따른 실적에 대한 반영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아닌가라고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수하기에는 조금 목적까지는 올라온 느낌이라서 여러 가지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영희 대표님 먼저 조선주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화 엔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예. 7월 30일 36,950원이라는 고가 부근, 현재 주가도 상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부담 요인이 있는 건 좀 사실인데, 이번에 발표됐던 2분기 실적의 세부 내용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누적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4조 원대를 좀 돌파했던 점, 리드 타임이 한 1년 8에서 한 2년 정도에 대한 어떤 수주분이 좀 반영된 효과인데, 이 부분은 이번 2분기에 일반 엔진에 관련된 공급 수주가 2023년도에 발생됐던 데이터가 이번에 좀 반영된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DF 엔진, 고부가 선박 엔진에 관련된 탑재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뭐 올해보다 좀 내년에 실적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이런 같지만 저는 목표가는 이전 고가를 좀 상회하는 38,5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엔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화준 과장님,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괜찮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지금 제가 볼 때 현대 미포인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도 충분히 조선 3사들 대비해서 유일하게 좀 컨센 상해가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 저성가 물량들, 뭐 PC선이나 이쪽에 대한 물량들은 대부분 다 해소되어 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형 3사와 다르게 일단은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박이다 보니까 회전율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슈가 나왔던 게 선정 다변화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 PC선이나 탱커선과 같은 여러 선정 다변화되면서 실적들이 본격화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 미포 입장에서는 충분히 3분기, 4분기 서프라이즈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 엔진도 제가 볼 때 탑픽 중에 하나였고 현대 미포도 충분히 좀 매력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8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미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영인 대표와 IM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